안녕하세요. 홍익노무법인의 편민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2019년 7월부터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들어오면서 아마 인사 담당자들, 우리 감사부서에서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최초에 이게 나왔을 때는 야,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괴롭힘 뿌리 뽑겠다. 이런 이제 기대와 희망이 좀 많았었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현장을 좀 돌아보면 사실 회사의 이야기하고 또 직원들의 이야기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사팀이나 요걸 관리해야 되는 감사부서에서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야, 이게 괴롭힘이 아닌 것 같은데 신고를 했다. 그리고 야, 괴롭힘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한 것 같다. 혹은 괴롭힘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징계를 어떻게 해야 돼? 그 피해자가 이것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해줘야 돼? 등등등의 사실 그 고충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현장에서 뛰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법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돼서 다른 회사들은 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사 담당자분들 우리 감사팀에서 좀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추격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걸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조심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발생했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매끄럽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제가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19년 7월 16일에 들어왔죠. 금기법이 개정이 됐죠. 76조의 2와 76조의 3. 워낙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조항 딱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욕을 먹거나 폭언을 듣거나 그렇게 이제 괴로움, 고통을 받았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생겼다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괴롭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 법에서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속된 말로 생각하기 나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이 19년 7월에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됐어요. 21년 10월 14일에 바뀌었는데 그거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 조금 더 회사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괴롭힘을 만약에 누가 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해서 처벌할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부하 직원이 일을 잘 못했는데 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때려쳐! 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이 사람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게 그게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면 모르겠지만 명예훼손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21년 10월 달에 바뀐 게 사용자가 괴롭히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히면 과태료 매기겠다.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내용이 바뀌었고 또 비밀 유지 잘 좀 지켜주세요. 소문 냈을 때에 대한 페널티 과태료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의 들리는 목소리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우리가 2019년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게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보통 물어보면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를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괴롭히는 사람이 관리자이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들인데 가세는 개편이라고 내가 이야기해봤자 안 들어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불만과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안 가고요. 신고를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노동부로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부의 괴롭힘이 접수된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가 19년부터 2000건, 2020년도 5,800건, 21년도는 11월 기준으로는 6,700건인데 21년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또 7,700건, 또 22년도는 한 7,800건 정도가 노동부에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으로 보면 한 21건 정도 매일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토탈로 한 23,000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많은 23,000건의 괴롭힘 신고 건수에 대해서 과연 노동부는 야,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개선하세요. 법 위반했습니다. 라고 판단했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한 50%는 되겠지? 야, 그래도 야, 반타작은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한 14.6% 정도. 그러니까 100건 신고하면은 한 15건 정도만 인정된다. 근데 그 숫자를 또 뜯어보면은 뭐 상당수가 또 취하를 하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법 많아서 이제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제 5인 넘는 사업장이고 취하 안 했던 사례들, 그 숫자 중에서는 또 제법 많은 숫자가 또 괴롭힘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언론 이런 거 찾아보실 때, 야, 언론에 보니까 15%밖에 인정 안 한대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걸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정권에서 법이 이제 들어온 거긴 한데 현 정권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가지고 이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전국에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화해 보시면 뭐 저 같은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분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이 상담은 꼭 뭐 피해자만 해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상담을